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정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은 연차 개선의 형태로 공표되는데, 연차 개선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기준서 간 비일관성을 해소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개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번의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는 특수분야 회계기준으로 관계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거래나 기업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회계기준입니다. 제5003호의 개정 내용은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정과 함께 이번 요약 강의에서 간략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은 보유 중에 조건 변경, 채권 채무 조정, 추정의 변경 등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 6장에 따라 실질적 조건 변경 시 기존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 조정 시에는 제4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원인으로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선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회계 정보를 작성해야 되므로 현업의 부담 및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정이 변경되거나 조건이 재협상되어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명확화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변경된 현금 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 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계산하고 조정금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제거는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폐기 처분으로 생긴 손익을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유형자산이 제거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분이나 폐기하지 않았으나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제거 손익의 결정에서 처분 금액이 처분 대가인지 순매각 금액인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유형자산의 제거 원칙과 유형자산의 제거 손익 산정 방식을 명확화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회계 처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과는 달리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무형자산의 제거 시 손익을 산정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기업 회계기준 무형자산장을 국제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장과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 원칙과 제거 손익 산정 방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에 대한 규정을 유형자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고, 제거 손익의 결정 지침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지배기업 P는 S1과 S2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는 S1을 외감 대상으로 연결하고 있으나 S2의 경우 비외감이라는 이유로 연결을 하지 못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P가 S2를 합병할 때 이미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지배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1이 S2를 합병할 때는 동일 지배 사업 결합으로 보아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결합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실질적 종속기업이 비외감이어서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실질적 동일 지배하에서 누가 합병하더라도 투자 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제32장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는 있으나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6장 수익기준에서는 반품으로 보지 않은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무 적용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 가능성 및 실무에서의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규정을 추가하여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23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로부터 전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주 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 기능통화 변경과 같이 전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에 간주 기능통화에서 실제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간주 기능통화에서 실제 기능통화로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보다 목적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이유일 것이므로 회계 정책의 변경이 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보았습니다. 외화 거래에서 선수금을 받고 물품 인도 시점에서 수익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령 시점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 인도하는 시점, 즉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및 실무에서의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외화 거래 시 선지급 선수치 대가에 적용할 환율을 명확화하여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 수익, 비용을 인식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유무형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결정할 때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외에 조세특례 제한법과 같은 다른 법령에서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법 외에 다른 법령의 감가상각 규정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회계처리 특례를 제공하는 목적은 회계상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추정 부담이나 세무 조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외에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특례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5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제5003호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률 및 실무와 기준서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5003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변경 외에도 법령상 용어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수수료 및 중도해지 수수료를 보수와 환매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지분증권 명세서에 코넥스 시장 상장 분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